최근 도시를 떠나 농업 농촌에서 꿈을 펼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치열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갈망하는 청년들. 농촌에서 내일의 꿈을 심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청년 농부를 만나기 위해 전북 정읍을 찾았습니다. 정읍은 산보다 평야가 많아 예부터 농사짓기 좋은 고장인데요. 그런데 한창 일할 시간에 여기를 봐도 또 저기를 봐도 청년 농부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대표님 여기 계셨구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농부의 해야 할 일입니다. 농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상 편집이라니 낯설기만 합니다. 사실 요즘은 농부가 단순히 농산물을 재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판로를 위해 농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고 홍보까지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영상은 정읍 청년 창업 농업회 홍보 영상인데요. 이것은 지자체나 여러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면은 저희한테 홍보 영상을 달라고 해요. 우성철 농부처럼 정읍에서 농사짓는 청년 농부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우성철 농부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었다고 합니다. 농부가 되기 전에 관련 일을 했던 걸까요? 대단한 실력을 갖춘 능력자네요. 저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0년 동안 창업을 했었어요. 호텔이랑 여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야 했고 영상을 직접 편집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하나씩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서 청년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대 전역 후 20대의 어린 나이에 아프리카 모로코로 건너갔는데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교민 1호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성철 씨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정읍 농부가 되었을까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국가 봉쇄 정책을 한 거예요. 나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국내 여행 중에 정읍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고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정읍이 다른 도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쌌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게 농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어진다. 고령화되고 있다.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한번 내가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농사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모로코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에서도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는데요. 농사에 대해 농자도 모르는 그였지만 산 좋고 물 좋은 이 정읍에 반해 이곳에서 농부로 살게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정말 중요한 친구들 만날 건데요. 아스파라거스를 보러 가야 돼요. 아스파라거스요? 네, 제가 또 아스파라거스로 참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서양 음식, 특히 스테이크를 먹을 때 나오는 채소 중 하나로 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성철 씨는 2021년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돼 이곳 정읍에서 시설하우스 3동을 짓고 본격적으로 아스파라거스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정말 자주 먹던 작물이 아스파라거스였어요. 근데 한국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대중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로 아스파라거스 했습니다. 연고도 농사 경험도 없던 청년 농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일단 직접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농가들의 보편적으로는 땅에다 심어요. 혹시나 작물이라는 것은 병해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 흙에서 타서 다 오염시키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개만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아서 일단 고품질 아스파라거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허리가 덜 아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농가들은 아예 숙여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2번씩 아침, 새벽과 오후에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죠.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성격 덕분에 초보 농사꾼이지만 독자적인 재배 방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열정밖에 없었던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많았는데요. 와서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오디 농장이에요. 제가 구매를 했던 땅이 원래 오디 농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단호박이 유명하다길래 미니 단호박을 일일이 심어 보기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귀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 3년 동안 폭삭 망했죠. 실패했을 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내가 처음인데 내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냐. 제가 만약 예민하고 막 돈만 보고 쫓아왔으면은 전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초보 농사꾼 시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아스파라거스를 기반으로 한 유통 프랜차이즈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3년 전부터 또 다른 작물에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콩밭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만 평 정도 심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관리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바빠진 올해 여름.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이렇게 휘파람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네요. 기분 좋잖아요. 왜요? 이게 진짜 땅에서 돈을 어떻게 줍느냐 그러는데 저는 땅에서 돈을 주우러 가요. 성철 씨의 귀한 보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푸릇푸릇한 콩잎들이 제작진을 반겨주는데요. 성철 씨의 정성 가득한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예초기하고 관리하고 때 앞에서 있으면은 정말 지금도 후회도 많이 돼요. 하는데 그래도 이 작물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 전에 저희 가족이 늘어났거든요. 출산을 했어요. 저희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젠 저는 아빠니까요. 농사일 vs 육아. 이러면 안 되는데 농사요. 육아 참 쉽지 않죠? 물론 뭐든 처음은 다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렇게 농사일을 마치고 한숨 돌리던 그때 네 형님 안 바빠요 형님. 이제 막 끝났어요. 커피 한잔 하실까요 형님? 형이 사는 걸로. 누구 전화예요? 같이 농사를 짓는 형인데 저를 진짜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는 형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자주 연락해서 살아있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연락을 해줘요. 잠시 땀도 식힐 겸 마시를 나섰습니다. 형님 어서 와. 거의 매일 보는 사이지만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정읍 청년 창업농 모임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 창업농 친구들이 처음에 농업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이제 저희가 선배로서 이제 앞에서 좀 끌어주기도 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컨설팅도 좀 해주고 정보 교류도 해가면서 지역에 기부도 좀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네, 이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같이 비료 같은 거 날라주거나 야 오늘도 수고했다. 야 올해 너무 힘들었지. 약간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고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농사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나 봅니다. 이렇게 농사는 물론이고 마을의 일까지 함께 돌보며 가족같이 지내는 중인데요. 이 농장은 9년 전 정읍으로 귀농한 소대성 농부의 딸기 농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딸기 하우스와는 생김새가 좀 다르죠? 연동하우스의 장점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동선이 짧아서 관리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춥고가 높기 때문에 고온 시기에 열을 빨리 발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해 고설 수경 재배로 딸기 농사를 짓는데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사실 더운 여름엔 대부분의 딸기 농장이 휴식기인데요. 소대성 농부는 여름에도 모종을 키우느라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바람의 세기를 감지해가지고 그쪽은 닫아주고 약한 쪽은 열어주고 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양분도 자동으로 다 관수가 될 수 있는 시설도 다 겸비되어 있고요. 무인 방제도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방제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전통 농업을 넘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 중인데요. 그래서 정읍에서는 소대성 농부의 딸기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자기야 덥지? 많이 더워. 물 마시면서요. 고마워.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이렇게 나나 했더니 이 부부 때문이었네요. 진짜 자리를 잡기까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학기가 되면 퇴근 시간이 없어요. 퇴근이 거의 없어요. 계속 풀로 출근이고 계속 작업만 하고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삶이 달콤한 결과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날마다 기대되고 후회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진작 안 왔을까? 이런 후회? 아쉬움? 선도 농장주에게 1년 동안 무일푼으로 배운 딸기 농사. 초보 농사꾼 시절에는 새벽 2시 반에 농장에 출근해 새벽 2시에 들어가며 하루에 30분도 채 못 차고 오롯이 일만 했다고 합니다. 딸기가 키우기 어려운 게 딸기는 타 작물처럼 기계로 선별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딸기는 과피가 얇다 보니까 겨울에 아무리 동절기에도 사람 손이 딸기에 닿는 순간 딸기는 화상을 입는 정도의 온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손에 익지도 않았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근데 지금은 숙달도 되고 우리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가 가장 정성을 들이는 곳, 바로 딸기 모종을 키우는 공간인데요. 사실 딸기 농사의 90%는 육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종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500만 원어치의 모종을 구매해서 딸기를 심었었는데 자가육묘를 하고 나서 제 것도 이제 그 3,500만 원 정도의 금액도 세이브되고 이제 남는 이제 모는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판매해서 부가적인 이제 또 수익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키우면서 이제 작물을 제가 유심히 관찰도 하고 어떤 병이 있는지 본포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약재로 어떤 방제를 해야 되는지 이력을 다 알고 있는 게 큰 장점이죠. 농부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결혼 후 11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과 함께하기 위해 귀농을 택했다는 가족. 소중한 우리 가족 행복하자. 농촌에서 더 큰 행복을 찾고 싶은 청년 농부들에게 이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계획을 먼저 잡고 귀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 되는 작물을 선택을 해라. 그래야 약간의 실패가 있어도 금방 일어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부로서 그 농사를 지음으로써 얻는 행복감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좀만 더 버티시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농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농부, 청년농부 화이팅! 정읍을 지키고 또 우리 농촌을 지키는 청년 농부들, 묵묵히 땀 흘리며 자신만의 길을 가다 보면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을까요? 우리 농촌에서 꿈을 키워가는 모든 청년 농부들을 응원합니다.